안녕하세요. 경제 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하루 쉬고 돌아왔습니다.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요. 오늘 양지수는 무난하게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장중 내내 엇갈린 흐름 속에서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요. 뉴욕 증시는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다우지수는 3거래일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모두 역대 최고치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요.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간 영향을 받았지만 이 우량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는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도 역시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장 개장 전에는 9월에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FOMC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두의 이목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매파적 발언이 확인이 되면서 향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 이에 따라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티웨이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이 공개 매수에 대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모펀드들이 얼마든지 이 공개 매수를 지금 던질 정도로 지금 우리 시장에 저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이 시장 분위기가 이 꽁꽁언 투심을 녹이는데 좀 보탬이 될까 싶습니다. 이 고려 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 이어서 오늘은 TA항공을 둘러싼 분쟁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 TA홀딩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TA항공의 2대 주주인 대명 소노그룹이 올해 JKL 파트너스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데 이어서 공개 매수를 통해 추가 지분 매입까지 노리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이 최대 주주인 예림당의 지분 차이를 2.6%까지 좁힌 소노가 티웨이 경영권 분쟁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소노 인터내셔널은 올해 하와이와 미국 그리고 프랑스 호텔을 인수했고요. TA 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합병에 따라 유럽의 4개 노선을 확보를 했죠. TA 항공은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오랜 기간 동안 이 항공업 진출을 준비한 소너와 함께 이 경영권 인수 이후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대명 소노그룹은 신전략으로 호텔의 프리미엄화 그리고 리조트와 골프 회원권을 개편했는데요. 앞으로 이 경영권 분쟁이 어떤 국면을 맞이할지는 또 주가가 어떤 양상을 띨지는 투자 전략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오늘 저가 항공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수혜에 입어서 6%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티웨이를 비롯해서 저가 항공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티웨이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오늘 주가가 요동쳤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 개장하자마자 VI가 발동됐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섹터, 어떤 섹터에 또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희귀금속 섹터 주목해 봤는데요. 그 관련주인 티플렉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히토류를 독점하는 중국이 이달 들어서 공급망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 급등에 따른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련주인 티플렉스는 희귀금속 소재를 유통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히토류를 포함해서 전자제품의 필수 재료인 콜탄, 전지 원료인 리튬 등의 금속들이 포함됩니다. 중국이 이달 들어서 지난 6월에 발표한 히토 관리 조례를 시행 중인데 상반기 하락세를 보이던 이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면서 티플렉스 등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에는 중국 상하이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히토류 가격이 킬로그램당 256.5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7월 대비해서 11%나 올랐고요. 이렇게 히토류를 독점하는 중국이
이렇게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히토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이것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이 이달 들어서 공급망 통제에 나섰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수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저희 시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 장 마감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초반엔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2600선을 다시 탈환했지만 장 마감에는 2600선에서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0.1% 강보합하면서 2597.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점차 키워가면서 하락 전환했었는데요. 역시 마감에도 0.35% 약보합하면서 775.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개인이 이거를 연속 매수를 하면서 7,047억 원 담아냈습니다. 네, 기관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죠. 9,550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요. 외국인 459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 홀로 매수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1조 1,321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면서 코스닥의 하락 흐름에 견인을 했습니다. 외국인 9,247억 원, 기관 1,354억 원 물량을 덜어낸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22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오늘도 역시 대량 매도로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1.66% 하락하며 59,3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4% 넘게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HBM에 힘입어서 3분기 역대 최대 수준 실적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역시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18만 5,600원에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각각 2.29%, 0.4%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과 기아는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2.09% 상승하며 19만 5,200원에 마감했고요. 기아도 1.41% 상승하며 10만 1,000원에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포스코홀딩스는 모두 파란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서 하면서 오늘은 보합에서 머무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그룹주도 오늘 계속 하락 흐름 보였는데 역시 3%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HLB도 0.49% 하락하며 81,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한 모습인데요. 9%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3,300원에 마감한 모습이고요. 엔캠도 4% 넘게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클래시스와 삼청당제약도 각각 2.58%, 5.1% 넘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휴젤과 리노공업은 하락한 모습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장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정리해주신 대로 이 박하인 아나운서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장 후반부로 가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2600선 지켜주고 있다가 장 막판에 조금은 힘이 빠지면서 2600선 지켜내지 못하고 2599선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내일장은 또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미국의 9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확인한 이후에 또 투자 접근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도 오르는 종목 또 섹터는 있기 마련이죠. 오늘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이 조선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유럽 선주로부터 이 LNG 이중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조선사들은 이 풍부한 수주 잔고로 인해서 저가 경쟁을 탈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조선 5사의 3분기 합산 금액이 매출액은 15조 원, 영업이익은 6천억 원대로 이 매출액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오션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조선주 섹터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밖에도 조선주 이외에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2600선 지켜내지 못한 장에도 오르는 종목은 있었습니다. 두 분 혹시 이 요즘 핫 이슈인데요. 네.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혹시 보셨을까요? 인기인 건 아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번 주 종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끝까지 봤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저도 보고 싶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도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SNS에서도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카카오톡 이렇게 메신저로 이 메시지가 돌기도 한데요.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셰프들의 식당 목록이 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셰프들 그리고 셰프들이 요리한 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일으켜지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K푸드의 기본이 되는 소스와 양념을 납품하는 MSC 오늘 이 종목 특징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부각을 받아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에 소폭 상승세 보여주면서 출발을 했으나 이 장중 힘을 더 내주면서 끝내는 상한가로 오늘 6,500원 종가 형성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넷플릭스에 따르면 흑백 요리사가 지난달 30일부터 6일까지 지난 6일까지 400만 시청수를 기록해서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수치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 MSC는 K푸드 필수 첨가제 1위 업체라는 평을 받으면서 다양한 시즈닝 그리고 소스를 생산해서 글로벌 K푸드의 인기로 매출 성장세를 앞으로도 향후에도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제의 지금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와 더불어서 음식료 업종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오늘 올랐던 조선주, 히토류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건설과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준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준비해드리는 소식은 부동산 이야기인데 제가 미리 들었는데요. 예. 대규모 위법 의심거래 적발 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집을 사고 팔 때 거주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채팅방에서 집을 얼마에 내놨냐, 얼마에 내놓을 거다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면 형사법상 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아, 퀴즈인가요? 예, 퀴즈입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가격만 물어봤다면 죄가 되진 않겠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거나 얼마 이하로 내놓으면 안 된다고 강요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렸군요. 예, 틀리셨네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대화를 하다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죄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니 그 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공인중개사법 33조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채팅방에서 담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주민들끼리 얼마에 내놓자, 얼마에 내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법을 어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도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주간 수도권의 주택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 그 결과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됐고 경찰청과 국세청 등에 엄중히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정말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97건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외에도 어떤 위법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로 특정 아파트 가격에 담합을 시도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매물의 광고를 반복적으로 등록하고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지자체에 통보되었고요.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위반하기 위해 편법으로 임차인의 주소지를 조작한 경우나 외부 자금만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들도 적발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외에 이런 편법들을 좀 처벌하기 위한 또는 조치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미등기 아파트 거래와 직거래에 대한 조사도 이번에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미등기 거래 518건을 적발했고 직거래 조사에서는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통보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획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기획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익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곧 이사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좀 집중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이 편법을 처벌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예,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거래를 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계속 조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래 신고 시에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불법과 편법을 근절해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이상거래 점검과 관련해서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방침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시점에서 부동산 편법 거래가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게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다, 부동산이 다시 뜨고 있다 등 이러한 부동산 시장 자체가 혼탁한 와중에 부동산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부동산 앞에 도덕과 양심 모두 무너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관련한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님, 안녕히 가세요. 네, 저희는 이렇게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